편입시작엔 편입N.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뭐 2주마다 한 번씩 보죠. 2주마다 한 번씩 보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 편입시켜주고 있는 신현우라고 하고 하면 되죠, 선생님? 네. 신현우라고 하고 오늘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뭐 뒤쪽에 샘플들을 쭉쭉 넘기고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좀 빨라질 거고 한 1시간 반? 1시간 30분 내외 정도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자료는 지금 안 볼 거예요. 자료는 안 볼 거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그리고 자료는 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작성하시면서 강의 내용을 떠올리시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 샘플로 남궁유진 조교 알죠? 네, 남궁유진 학생이 썼던 거 하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남궁유진 학생은 거의 손 댄 게 없어요. 첨삭을 하면서도 거의 손 댄 게 없이 자기가 그냥 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화여대 거고 근데 내가 이화여대 거를 고른 이유가 글자 수가 제일 많아. 이화여대 쓰는 연대 제외하고 이화여대가 글자 수가 제일 많거든요. 문항수도 뭐 자기소개서, 학업소개서 이렇게 구분도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합격한 친구 그래서 인문계 하나, 자연계 하나 이렇게 샘플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더 여러 개의 자소서가 있어. 학업계획서들이 있으니까 샘플들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샘플을 주는 게 우리가 좀 내가 부담스럽진 않아요. 샘플을 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읽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다만 거기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은 과연 이야기들을 어떤 순서로 풀어내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1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있구나 정도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소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기 소재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좀 5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뭐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과연 이게 뭐 얼만큼 중요하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대충 하면 떨어져. 어쨌건. 그리고 이게 평가 방식이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영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을 보잖아. 그거는 문항당 배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물론 채점하는 그런 배점이 있어. 채점하는 배점이 있기는 하지만 평가 자체가 그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지. 글을 써서 내는 거니. 면접도 똑같고. 글을 써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1점부터 10점 뭐 그런 느낌보다 좋다, 그렇지 않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요렇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대충 써서 그렇지 않다, 뭐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어쨌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거는 아주 잘 쓸 필요가 없어. 아주 물론 아주 엄청 잘 쓰면 좋지. 그게 다 점수로 환원 되니까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를 면하면 돼. 아주 못나게만 안 써가지고 가면은 평타 정도 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못나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조금 뭐 구도나 뭐 이야기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이고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게 그렇게 다듬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우선은 아주 못난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등학교 때 써본 사람. 네, 고등학교 때 써본 사람이 일부 있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뭐 특정 단어들이 언급된다거나 특정 기간들이 언급된다거나 뭐 이렇게 다 잘리는 요소가 돼요. 근데 샘플에서 봐서 알겠지만 뭐 내 이름이 안 들어가는 이상 뭐 이름도 사실 들어가서 합격한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거의 제한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이미 대학교 2학년을 마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2학년
새로운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떤 한 가지 학문에 대해서 지식을 갖기 시작한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적성과 무관하게 성적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내 적성도 조금 알았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전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폭넓은 소재 안에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네, 요거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쓰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영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 때도 이거를 어떻게 풀까를 생각을 하잖아.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잖아요. 이 선지에 나온 내용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생각을 하잖아. 문제를 맞히려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니까. 과연 여기서는 뭐를 검증하려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아무 내용이 아니고. 그래야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써낼 수 있을 거잖아. 그죠? 우리가 1차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공통적으로 같이 내는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작성을 하게 해요. 근데 1단계 합격을 했다는 거는 이미 뭐가 검증이 된 거야? 성적이랑. 성적에 고득점을 받았어. 그럼 얘는 학습 능력이 있구나. 학업 역량을 갖췄구나. 이미 그건 검증이 된 거야. 1차 합격을 하는 순간. 1등부터 5배수를 뽑았어. 1등부터 뭐 10등까지가 있어. 얘네들 점수 차가 얼마나 나겠냐고요. 많이 안 나. 응? 한두 문제 뭐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학습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친구라고 검증이 됐어. 이건 검증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거를 검증할 필요는 없잖아. 이 평가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평가를 해요? 관심도나 내가 지원하는 이 전공에 뭐 때문에 얼만큼 관심이 있어서 1년 동안 영어 단어를 뭐 2만 개 가까이 외우고 수학 공식을 1000개 가까이 외워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거 아니야. 어떤 동기에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전공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거고, 앞으로 옮겨서 3학년으로 입학하는 시험이잖아, 이게. 옮겨서 3, 4학년이 됐을 때 이 전공을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고 이 열심히 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 먹을지, 써먹을지, 그거를 평가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이미 결정이 났다니까? 이미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쓰고 있어. 그러면 이미 나는, 내가 지원한 애들 중에서는 웬만치 공부를 하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누가 가도 1등부터 10등 누가 가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등이 더 잘하고 10등이 더 못하고 그렇지 않다니까. 다 비슷한 애들이야. 이것과 무관하게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는 태도적인 측면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전공에 대한 진정성,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써도 되는데 못 쓰면 떨어진다. 못 쓰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1차 합격을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야지 최종 합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쨌건 시간을 쓰는 사람, 마찬가지. 이것도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알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는 왜 쓰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 왜 써요, 이거? 뭘 하려고 쓰는 건가? 이걸 쓰는 목적이 뭐야? 우리는 왜 쓰고 그 사람들은 이걸 왜 받아? 응? 아무거나.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응?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왜 해? 왜 써, 이거? 아무거나.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야? 물론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지. 근데 잘 보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나 뽑아달라고 쓰는 거잖아. 맞잖아. 10명이 썼는데 그 중에 내 글을 보고 나를 뽑아라.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괜찮은 학생이니까 나를 뽑아라고 쓰는 거잖아. 설득이 목적이잖아, 이게. 그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쓴 거를 보고 아, 얘 매력 있어. 됐어. 얘는 일단 면접에서 한번 보기로 해. 이거 넘겨놓을 거 아니야. 이게 목적이라고, 이게. 그리고 그렇게 뽑힌 서류들은 면접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 이 안에서 질문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내가 답변을 잘 만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프레임, 여기서 뽑히면은 면접에서도 내가 유리한 상태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목적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를 제외한 모든 글쓰기는 거의 설득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뭐 아버지가 쓰는 기획서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도 선생님한테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 의견이 이래요. 라고 선생님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 주장에 의해서 설득하고 점수 달라고 하는 거잖아. 기획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내 기획대로 해봅시다. 설득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글쓰기들은 사실은 설득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영역은 문학작품이 아니고, 문학작품은 좀 이렇게, 물론 그것도 연습으로 어느 정도는 되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타고난 선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것들은 충분히 연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막연함부터 버려야 돼. 이게 어려운가? 그럼 막연함 버리고 내가 이거 왜 쓰고 있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어? 까지 답이 나왔어.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누굴 설득해야 돼? 모든 글에는 대상이 있잖아. 대화에도 대상이 있고, 하다못해 심지어 혼잣말을 해.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 말이든 글이든 누군가를 향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들을 향하는 뭐 워딩이나 어떤 것들은 의도가 있는 거고, 의도 없이 그렇게 되진 않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한 문장을 써도 그 안에 의도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써? 응? 평가자를 대상으로 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가자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야? 교수일 수도 있고, 교수는 나중에 면접 단계에서 보겠죠. 그리고 입학한 다음에 보겠지. 얘가 어떤 친구인지 궁금할 테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써봤다며. 그죠? 그러면 편입보다 고등학교 때 입시 대입에서 쓰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양식에 대해서, 이 폼에 대해서 뭐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읽어보고 대단히 많이 알고, 그리고 글 쓰는 방식들이나 뭐 하다못해 띄어쓰기 맞춤법 그런 것들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읽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더구나 우리는 편입학 지원 자격이 대학 2학년을 마치거나 마칠 예정인 학생들이 일반 편입을 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대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잖아.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근데 그 전공이란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너희들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고등학교 때랑 같겠어?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어설프게 조금 더 비문도 쓰고 조금 더 이렇게 뭐 문맥도 이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그건 물론 거기도 못 넘어가지. 왜냐면 경쟁이니까. 또 잘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근데 하물며 여기에서는 니네들 자체가 수준이 이미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전문가들 앞에서 더 정제되고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글쓰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 뭔가를 전달하고 뭔가를 설득하고 싶어. 말로 해봐,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해.
좋아하는데 뭔가 말로 하고 요런 상태라고 한다면 선물도 갖다 주고 뭔가 좀 티를 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건 글이잖아. 한정된 공간 안에서 구구절절 떠들어 봤자 그게 잘 전달이 되면 다행인데 구구절절해서 끝난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구구절절인 상태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득의 목적인 글들은 조금 더 독창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료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개를 읽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개를 읽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내용 자체가 막 이렇게 크게 막 특별한 엄청난 사건을 갖고 있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죠? 근데 물론 그 다 똑같은 사건을 독창적으로 보이게 할 수는 있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가 좀 신선해야 되겠지. 매일 똑같이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 쭉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뭐 어떤 게 꿈이었고 뭐 이렇게 쭉 쓰는 애보다 뭐 다른 친구들이 다 그런 소재인데 내 소재는 좀 특별해. 그럼 읽힐 거 아니야. 일단 이건 처음 보는 그런 거 같은데 읽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소재에 대한 부분, 특히나 대단히 이런 양식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나 형식을 조금 더 독창적으로 쓰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설득을 해야 되니까. 네. 다음에 넘어가서, 그리고 이건 그냥 기본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잘 읽히나, 이게 문장이 엉망진창은 아닌가, 대학교 2학년 혹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쓴 문장인가, 그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게 한 번에는 못 써. 누구도 그렇게 못 씁니다. 한 번에는 여러 번 읽으면서 고치는 거예요. 더 좋은 표현은 없는지, 이 구구절절한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해 줄 수 있는 단어는 없는지, 그래서 길게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들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정의에 의해서 전달을 해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고쳐야 돼요. 읽으면서 여러 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시간에 비례한다고. 그 과정이에요. 읽으면서 고치는 그 과정이 시간에 비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소재가 재밌어야지 이게 읽혀요. 소재가 재밌어야지. 근데 이게 머리를 쥐어 짜내도 뭐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공모전을 했어. 여기서 공모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공모전 했어. 근데 그 공모전이 다 똑같은 동일한 공모전을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공모전을 준비했던 게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갖고 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듯이, 묘사하듯이 그렇게 작성을 해내면 차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창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좀 다르게 보이면 되는 거잖아. 독창이라는 게. 그게 차별화인 거고. 동일한 공모전을 참가했어도, 그리고 동일한 대상을 뭐 관찰했어도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야. 어떤 친구는 위에서 관찰을 했다면 나는 밑에서 관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옆에서 관찰할 수도 있는 거고,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돼. 동일한 소재, 내 소재가 구린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내가 한 거는 독창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 얘기를 쓰라고 하는 거고. 이해돼요? 됐죠? 여기까지 좀, 예, 하다 보면 또 감이 잡혀. 또 이 얘기는 계속 할 거니까. 예,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독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제가 폭넓잖아? 쓰기가 힘들어. 너희들이 지금 뭐 20대 뭐 초, 중반 뭐 그 정도 됐을 테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은 뭘 쓸 거야? 어떤 부분을 써야 되냐? 25년 동안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쓸 거야?
못 쓴다니까요. 주제가 이렇게 넓어버리면. 문제가 이렇게 넓어버리면 못 써. 근데 조금 더 쉽게 쓰려면 좁혀야 돼. 쉽게 쓰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학업 계획 쪽에서도 좁혀서 쓰면 돼요. 좁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심리학과 전공이야. 심리학과 전공인데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는 두루두루 하겠지. 근데 내 관심사를 특정 영역에 좁혀. 프로이드나 뭐 이렇게 좁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정리를 하고 쉽게 쓸 수 있을 거잖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너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는 게 훨씬 수월할 테니까.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쓰면 쉬워져요. 범위를 좁혀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모전에서 나는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목표였는지, 이 공모전에서 뭐 입상을 하는 게 목표였는지, 아니면 이 공모전에 낸 아이디어가 뭔지, 이 공모전에서 느낀 점은 뭔지 좁힐 수 있잖아. 공모전 하나를 두고도 여러 개의 관점에서 좁혀서 쓰면 쉬워요. 좁혀서 쓰면. 네, 그리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인데, 독창성이라는 게 사실은 독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독창성인 거잖아. 독창성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망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뭐 이렇게 졸업 후 진로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쓰라고 그러면은, 물론 뭐 우주를 이렇게 탐험하고 뭐 바다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뭐 70%의 바다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 다 좋은 얘기야. 하지만 그것들이 뭐 당장 현실화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독창이어야 돼. 그 사람이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도 역시 이런 생각은 독창적이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요거와 관련해서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연세대학교 합격한 친구가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학문간 융합을 한다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 학문간에 이렇게 뭐 융합된 학문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지는 않을 때였는데, 그 친구가 건축학과를 쓰면서 거기다 갖다 붙인 거야, 이제. 전자나 통신이나 뭐 이렇게 뭐 심리나 건축을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학문들이 결합이 돼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겠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향후 뭐 10년 뭐 그 정도 이내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그 좁히거나 그 사람이 좁혀서 그 사람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소개서는 과거 얘기야. 내 과거 얘기. 그리고 학업계획서는 내 미래 얘기야. 합격한 이후에. 여기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좀 분리를 해서 써주는 게 좋아. 이거는 나의 과거 얘기. 요거는 나의 미래 얘기. 근데 이 중간에 뭐가 하나가 있어야 돼. 뭐가 하나가. 졸업 후 진로계획 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게 결국에는 지원 동기랑 연결이 될 거고, 요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뭐 하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꿈이야. 내가 이걸 배워서 뭐를 해먹고 살아갈지, 이거를 배워서, 네, 뒤에서 얘기할 건데 여기서 좀 땡겨서 얘기를 하면은, 그 꿈에는 좀 사회공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사회공헌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학교 뭐 교육이념이나 그런 거 다 보면은 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뭐 꿈이 서로 다르고, 꿈이 뭐 부를 추구하는 게 대부분의 꿈이, 안정과 부를 추구하는 게 대부분의 꿈이라고 하더라도, 요 서류 안에서는 내가 이 전공에서 배운 요 지식을 활용해서 나는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하는 인재로 거듭이 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내 과거 얘기와 내 미래 얘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는 주로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지원 동기랑 성장 배경, 뭐 학업계획, 포부, 뭐 이런 것들이, 학업계획은 좀 뒤에
학업계획서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포부도 마찬가지로 학업계획서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문항별로 물어보는 시점이 다르다. 자기소개는 과거의 얘기, 학업계획은 미래의 얘기.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게 길어봤자 문항당 1000자예요. 그냥 원고지 5장 쓰면 돼. 원고지 5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막막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들 특별하게 살았어, 여러분들이. 쓰려고 맘만 먹으면 몇십 장도 쓰지. 내 얘기를 하자면. 응? 그러니까 너무 분량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이 분량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 분량은 반드시 채우되, 분량에 대해 좀 말이 이상한데, 이 써야 되는 부담은 내려놓고 할 얘기가 많다니까. 그 중에 선별하는 게 어려운 거지. 400장에 순식간에 쓰죠. 뭐가 하나 선별이 됐어. 뭐 어떤 소재가 하나 선별이 됐어. 지원 동기에 있어서 내가 왜 전 학교들을 때려치고 여기 가려고 그러는지, 내가 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쓸 거 아니야. 그럼 이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모여서 편입하려고 쓰면 될 거잖아.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갖고 오느냐가 문제인데, 그리고 400자에서 1000자 정도 순식간에 써 내려가니까 여기 분량에 대해서 부담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뭐 다른 대학들은 특별히 없어요. 지켜야 될 그런 뭐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주는 학교들이 있어. 숙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숙대는 또 일반하고 학사하고 달라.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준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이것들을 써도 돼 말아야 돼, 써도 돼 말아야 돼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은 뒤쪽에 유진이 거 잠깐 보면은 얘가 동국대 듀이카 뭐 요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뭐 떨어지진 않았고, 네, 떨어지지는 않았고, 뭐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 이름을 썼을 때 뭐 네,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다만 좀 조심하는 게 좋긴 할 테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대체로 요 글쓰기를 보면 그 친구의 그냥 끝판왕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쓰기가 모든 역량의 끝판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암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분류를 잘하고, 뭐 요럴 수 있잖아. 이런 모든 역량들의 그냥 끝판왕, 종합판, 글쓰기. 그래서 요 상태를 보면 이 친구가 지식 수준이 어떻고, 이 친구가 어떤 앞으로 얼만큼의 발전을 하거나 혹은 앞으로 얼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요걸 그냥 읽음으로써 짐작을 해낼 수가 있어요. 굳이 시험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요 학교 가는 데에서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활이 될 거예요. 이 글쓰기를 하는 게, 그리고 설득을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게 생활이 될 테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완성도 높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시에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을 잘 미화해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밝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그런 문제는 없어요. 당점, 뭐 장점 이렇게 쓰라는 문제도 없고, 단점을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그런 내용도 쓰라고 내용도 없으니까 그냥 장점 중심으로 쓰세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 내가 심약해. 내가 그리고 뭐 소심해. 뭐 응? 경쟁심도 높아.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가치에 입각해서 그냥 장점을 쓰세요. 네, 굳이 단점을 뭐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지 면접 상태에 가서도 뭐 꼬리를 잡힌다거나 뭐 그런 일 없이 정리가 되실 테니까, 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굳이 밝혀야 될 내용도 너무 정직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쓸 내용도 글자 수 봤잖아요. 400자에서 1000자인데 나를 좋게 보이게 쓰기만 하더라도 이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 불합격, 여기 PPT에서 불합격 샘플 보긴 할 텐데, 문제는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어요.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 학업 계획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내가 살아왔던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난 거잖아. 이 사람이 요구해서 넌 지원 동기 왜 지원했는지 쓰라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 답변을 작성하세요. 문제에 맞게 답변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뭐 솔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티가 나요. 티가 납니다. 어디서 베껴서 쓰고 누구 거 카피해서 쓰고 뭐, 그리고 또 내가 샘플을 돌리기가 부담스러운 게 다 비슷해져. 얘기가 다 비슷해져서, 아까도 초반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안 주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받아서 보는 정도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내 얘기를 쓰시고, 그리고 반드시 경험 안에는 나는 오늘 뭐 강의를 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안에서 나는 어떤 가치들을 발견해냈고, 그 강의를 어떤 뭐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야기가 만들어져야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면 돼. 소재를 갖고 와서.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거를 목표로 두고 요거를 가운데 두고 연관을 시켜야 돼. 지원 동기하고 학업 계획을 꿈이 중심이 돼서. 이게 없으면 연결을 할 수가 없어. 이 장치가 없으면. 내 목표라는 장치가 없으면 연결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지금은 뭐 막 이렇게 목표가 명쾌하게 서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되고, 뭐 나중에 가면 우리가 지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될 테니까 여러 학과들을 쓰게 될 거야. 근데 좀 쉽게 가려면 뭐 2개에서 3개 정도 전공으로 압축을 시켜 놓고 그 전공에 맞게 작성을 해내시는 게 조금 수월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만약에 한양대를 내가 컴퓨터공학을 썼어. 근데 성균관대를 뭐 저기 뭐 있냐 성균관대. 아무튼 뭐 다른 과 썼어. 그리고 또 이대 또 다른 과 썼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그 시점에 맞춰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요 정보들을 사전에 알고 그 기간을 스케줄링해서 쓰라고. 그리고 2개 정도 잡아 놓으면은 2개 정도 잡고 뭐 한양대 기준으로 하나를 써놔. 그렇게 되면은 일단 1개만 완성이 돼도 나머지 1-2개는 그 당시에 가서 쓰면 요 부담이 좀 줄어들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활용해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목표에는 반드시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속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왜? 나는 부만 축적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명예에 그냥 권력에 막 그런 사람이어도 사회공헌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배웠어. 컴퓨터공학을 배웠어. 아니면은 뭐, 어디 관광 그런 걸 배웠어. 심리학을 배웠어. 이거를 내 돈벌이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이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이 지식으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여야 돼요. 알겠죠? 네. 지금 눈빛을 보면 몇 명은 그냥 속물 느낌들이 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도 사회공헌적인 내용이 반드시 목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착해 보여. 면접에 가서도. 네? 자, 그리고
요게 전에는 내가 이렇게 크게 뭐 막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들 목표가 있을 줄 알았거든. 너희들이 다들 하고 싶은 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시즌 때만 보면 하고 싶은 게 없어, 애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조사가 좀 있어야 돼. 그 지원하는 전공에서 그 학문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 지식을 나누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요 내용들을 조사를 좀 하세요. 내가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특히나 자소서 학업계획서 쓰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요게 없으니까 두리뭉실해지는 거야. 요게 없으니까 다 비슷해지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좀 되잖아? 내가 지원한 전공에 대한 조사가 좀 되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이 뭐 생명공학을 하더라도 여러 개를 배울 거 아니야. 생명공학 안에서도 분자 뭐 그런 것도 배울 거고, 진짜 생물 그런 것도 배울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여러 개를 배울 텐데, 그 중에서 좁히라 그랬죠. 이 여러 다양하게 배우는 학문 중에 특정 분야로 좁혀내서 그 좁힌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그 공부의 끝에는 어떤 길이 열려져 있고, 그 열려져 있는 길 안에서 나는 어떻게 공헌해낼 수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기가 훨씬 더 나실 거야. 그리고 그거 자체가 차별화가 될 거고, 조사를 다 똑같이 하진 않을 테니까. 조사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사에서 보는 관점이 틀릴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다 마찬가지. 모든 글쓰기에서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히나 이런 설득적인 글씨에서는. 그러니까 학원 그 개강 안내되는 그런 페이지들 보면 돼요. 그런 페이지들 보면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먼저 쓰잖아. 제일 하고 싶은 얘기. 고객이 스크롤 내려서 벗어나지 않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먼저 쓰잖아. 다른 광고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목적이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라며. 광고하는 거잖아, 나. 그러니까 핵심을 먼저 쓴다. 우리가 그동안은 여러분들 그냥 쓰라고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착하고 귀여움도 많이 받으면서 공부도 그럭저럭 했지만 뭐 수능에 실패해서 막 이렇게 쓴다고. 의미가 없다니까. 이건 뭐라 써. 저는 이 학과에 뭐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먼저 쓰고, 그래서 넌 이 학과를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 사례나 이유에 대해서 뒷문장에 다시 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우리 독해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 먼저 나오고, 사례들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그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글쓰기는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부터 먼저 얘기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이 이거 안 볼 수도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자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 모두가 평가자들이 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서 다 읽어줄 거란 생각을 버려야 돼. 한두 줄 읽으면 그냥 버려지는 게 더 많아. 한두 줄 읽으면. 그러니까 한두 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매력을 보여줘서 이 사람한테 흥미를 끌어서 뒤로 가면서 계속 읽어줄 수 있게. 보기만 하고 이렇게, 또 그 옛날 얘기구나. 옆으로 치워놓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사례들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쓰시고, 그 사례를 통해서 나는 뭐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는 말을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쓰고 나서 그냥 작가들도 바로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출판사 보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작가들도 뭐 몇십 번 뭐 이렇게 고쳐요, 다. 근데 우린 작가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이거에 연습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고쳐야 되잖아. 그죠? 내가 써놓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써놓고, 걱정을 해야 돼.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 없나? 이 말이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나?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문맥이 이게 맞나? 읽기 편하게 고친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쓰는 거는 막 써도 돼. 뭐 400자 기준에 600자 써. 800자 쓰고 더 쓰고 싶은 사람은 뭐 근데 더 많아지면 고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쓰고 나서 뺄 거 빼고 표현 바꾸고 읽기 편한지 고민하고 고치면 돼요. 고치면. 그리고 우리가 그 고치는 과정들도 이따가 좀 끝나고 연습을 좀 잠깐 해볼 거예요. 네. 뭐 대체로 요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원 동기가 있을 거고 학업 계획하고 관심 학문 분야가 있을 거고 학문 연계성하고 이것도 문제로 내는 데는 몇 개 없어. 학문 연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은 뭐 몇 개 없으니까 쓰면 되고 뭐 졸업 후 진로 계획 대체로 특기사항 뭐 요 정도로 특기사항도 별로 없어. 몇 개 쓰는 대학들이 이렇게 문항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기억해야 될 것들부터 우선 보면은 과거의 얘기를 써야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궁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원 동기 안에서 내가 이 전공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학업 계획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학문들 중에서도 좁히고 이 좁힌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학과 거기 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 이것들을 배우고 나서 나는 어떻게 공헌해 낼 것인지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동일 전공으로 이동하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뭐 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문들은 그냥 연결이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연결이 돼. 내가 이 지식들이 결국에는 배우는 이유가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발전시키려고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연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흥미가 여기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 쓸 게 없어. 정 쓸 게 없으면 내 흥미가 그냥 이거를 향하고 있는 거야. 내가 2년을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봤지만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이 학문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고 이 학문에 대한 내용들을 평소에도 더 많이 읽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인터넷으로 이 학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나는 편입할 거다. 여기서 뒤지게 해서 전문가가 될 거다. 할 게 없으면 그렇게 연결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연계성이니까 뭐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쓸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으니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어떤 문제든 간에 그냥 핵심부터 쓴다. 그리고 그 사례를 쓴다. 이유를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찍고 있어. 부끄럽게. 아무튼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는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 꿈이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하이닉스 가고 그게 꿈이 아니라니까. 그건 그냥 직업인 거고. 다 좋아. 어디 연구소도 가고 다 좋아. 연구도 하고 막 해. 해외도 가고 막 하는데 그래서 나는 뭐가 될 거냐고.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고. 이게 꿈이라고. 거기 입사하는 게 인생 배워서 끝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뒤를 얘기하면 우리가 속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뒤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된다니까? 뒤를.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고 좁히면 구체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학과 중에서도 특정 분야로 좁혀버리면 구체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사회공헌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착해 보인다. 됐죠? 거기까지. 네, 그리고 특기사항은 뭐 연대밖에 쓰는 데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재가 어떤 거여든 상관없어. 아무 얘기나 다 써도 돼. 교회 얘기 써도 되고 뭐 음악 연주와 합창 그런 거 써도 되고 다 써도 돼. 다 써도 되는데 이 안에서도 내가 잘하는 거
장점, 자랑할 만한 거. 군대 갔다 왔어. 군대 얘기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잘한 거, 군대에서 잘 배운 거, 그런 거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어떤 점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라는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한 대여섯 개 얘기를 할 거예요. 대여섯 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바꿔가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그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읽기가 수월해질 거야.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신문기사도 마찬가지. 신문기사도 어떤 신문기사들 여러분들 클릭해? 응? 응? 제목 보고 하는데 주로 어떨 때 클릭을 부르냐? 클릭을 부르는 제목은 주로 어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막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딸깍 하잖아. 나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 제목이 흥미롭잖아? 똑같아. 클릭이야. 제목이 흥미로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을 흥미롭게 단다. 그러니까 내용을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것도 좋고, 내용을 정할 수 없어. 그러면 뭐 12자에서 15자 이내로 줄여서 간략하게 앞으로 내가 이런 얘기 할 거야 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그렇게 달면 돼요, 제목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이다. 이게 막, 이게 흥미로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어. 이거 읽는 데만 해도 되게 길어. 그럼 벌어지는 서류가 될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모든 문항에는 제목을 단다. 모든 문항엔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제목과 그냥 연장선이야. 제목에서 이런 흥미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 흥미에 맞게 첫 문장도 짧고 강렬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첫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그냥 내 서류를 끝까지 읽게 하냐 못하냐를 결정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입사원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력적이어야지 내가 그냥 끝까지 읽히는 거야, 내 서류가. 내 장점이 되게 많아. 뒤로 가면은 막 나를 못 뽑아서 안달을 할 것만큼 내가 장점도 많고, 이 회사에도 막 그냥 나 혼자서 막 몇백억씩 벌어다 주고 그럴 사람이야, 내가. 근데 첫 문장이 참 비현실적이야, 이게. 안 된다고.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러니까 첫 문장에 힘을 많이 쏟으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문장은 간결하게. 그러니까 길게, 화려하게 막 꾸며가면서, 수식해가면서 영어 복문 막 이렇게 중간에 된 나오고 막 접속사 나오고 막 그런 문장이 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달을 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쉽겠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거. 야, 가. 제일 쉽잖아. 가세요보다 쉽고. 저기 놔두고 돌아서 가세요. 그거보다 가. 제일 쉽잖아. 그러니까 짧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장을 길어졌다 싶어. 아까 내가 막 쓰라 그랬죠. 막 썼어. 막 썼는데 길어졌어. 막 한 문장 아까 보는 애처럼 막 읽는데 숨차. 내가 읽는데 숨차. 내가 썼는데. 그리고 두 문장 넘어갔어. 두 줄 넘어갔어. 그리고 한 줄 끝까지 가. 무조건 잘라야 돼. 무조건. 짧게. 물론 제일 좋은 건 짧게 쓰고 길게 쓰고 짧게 쓰고 길게 써서 이렇게 좀 운율이 있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핵심 먼저 쓰고 이유 먼저 쓰고 핵심 먼저 쓰고 이유 먼저 쓰고. 사랑합니다. 뭐 그녀는 너무 예뻐서 보고만 있어도 떨려요. 고백했어요. 왜 자꾸 웃는 거야? 짧고 길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 핵심 먼저 쓰고 이유 쓰고, 핵심 먼저 쓰고 이유 쓰고, 그러면 짧고 길고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짧게 쓰는 거야.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길게 쓰면 안 돼. 길게 쓰면 난 떨어지는 거다 생각하면 돼. 한 줄 넘어갔다. 이것 때문에 감점 받겠다. 떨어지겠다. 숨 막히겠다. 이거 읽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은 간결하게 쓰고, 그리고 문장 성분 간에 특히나 뭐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이게 길어지잖아. 문장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간결하게, 무조건 짧고 간결하게 써야지 내가 할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야지 짧아야지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이게 호응을 맞출 수가 있다니까. 길고 중간에 접속사 하나 껴버리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짧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일 좋은 거는 리듬을 살려서 쓰면 좋은데, 리듬을 살린다는 얘기가 짧고 길고 그냥 그렇게 쓴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쓰려면 핵심 먼저 쓰고 이유 쓰고, 핵심 먼저 쓰고 근거 쓰고, 핵심 먼저 쓰고 근거 쓰고, 내가 할 말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할 말하고 변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짧아지면 한 문장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 일기 쓰면서 선생님한테 한 문단에는 같은 내용을 쓰라고, 문단 안에는 같은 내용을 쓰라고. 근데 문장 안에도 마찬가지. 제일 쉬운 건 한 문장 안에 하나의 내용. 한 문장 안에 하나의 내용. 짧게 쓰면은 내용이 많아질 수도 없어. 짧은데 뭐 거기서 무슨 내용이 많아져. 말 줄이지 않으면 뭐 많아지게 못 쓰지. 그러니까 짧게 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장 안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문장을 짧게 잘 정리를 한다는, 이렇게 문장 단위별로는 짧게 잘 정리를 해서 짧게 쓴다.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접근을 해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예, 은연중에 특히나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속어를 아무 때나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 영어에서는 뭐 but이나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수시로 그냥 나오니까. 근데 우리말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접속어를 빼도 대체로 의미를 알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이 그래. 거의 대부분이. 아예 뭐 반전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넣기는 하는데, 심지어 반전이 되는 상태에서도 접속어가 없어도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말이. 대단히 과학적이죠. 아무튼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라고 했잖아요. 이것들 자체가 그냥 사족이야. 이것들 자체가 흥미를 떨어뜨리고 그냥 읽기 힘들게 하고 숨차게 하는 그냥 요소예요. 처음엔 써. 그러나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써. 쓰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그러나를 빼고 읽었어. 근데 말 돼. 그래서를 빼고 읽었어. 말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뺐는데 말이 돼. 그러면 과감하게 빼는 겁니다. 접속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작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지루하게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써라는 거에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면 돼.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에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 수식어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수식어 사실 담백하지가 않아. 그리고 뭐 최선의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를 했을 때 얼마가 최선인지도 모르고 그게 감이 오냐고, 최선이라는 게. 나는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최선인데 이 사람은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감이 안 온다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정도를 열심히 뭐 우수한 최선의 전달이 안 돼. 이 정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수식어로는. 그러니까 열심히 대신에 저는 하루에 12시간씩을 하루에 밥만 먹고, 뭐 우수한 대신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10등 이내의 성적을, 뭐 10만 명이 보는 시험에서 몇 등을, 이게 훨씬 구체적이잖아.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정도를 우수하다는 거를,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를 이게 더 알려주겠어? 이게 더 알려주겠어? 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훨씬 더 내가 표현하고 있는 그 정도를 이 사람도 알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수식어로 쓸 말을 그런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수식어를. 그리고 최선의 뭐 그런 거 가져오면 그냥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첨삭할 때. 그리고 심지어 첨삭을 하잖아? 이렇게 첨삭을 하면은 몇 줄 못 살리는 친구들이 있어. 다 중원부원 쓸데없는 얘기 위에서 또 했던 얘기, 뭐 굳이 안 해도 될 말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쭉 그냥 뭐 이만큼을 챙겨왔어도 한 2-3줄 남기고 다 없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쓴다를 생각을 하면은 그런 표현들 안 쓸 거예요. 수식어 표현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 번 고친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굳이 안 찍어도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거 하고 바뀐 상태 거를 봤을 때 뭔가 좀 차이점이 느껴져? 대략 차이점을 느낄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주 우수하게 완성형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대략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근거로 이런 글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대략 느끼면 돼. 그래서 나도 초안을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 정도의 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네, 감을 가지면 되고 오늘 할 얘기는 요걸로 다 정리를 하면 돼요. 요걸로 제목 달고 첫 문장 짧게 쓰고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여기 다 있어. 안 찍어도 돼요. 여기 프린트에 다 있어. 그리고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만 쓰고 나, 저, 수식어, 접속어 자제하고 그리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고 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저런 내용들 허위 과장 안 하고 내 이야기를 쓰고 그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쓰시고 유의사항들의 유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뭐 연습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가서 뭐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잘 됐는데 애초에 계획들은 연습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고치는 것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꾸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갔으니까 이만 마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마지막 관문이야. 그러니까 허투루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영어하고 수학 공부하느라고 쓸 시간도 없고 더 뭐 생각할 겨를도 없기는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게 돼서는 여러분들이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씩 생각해내고 지금 조금씩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연거퍼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 과를 이렇게 적어놨어. 내가 특별히 희망이 있는 과가 있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이 있어. 그런 전공을 하나 써놓으세요. 그런 전공 하나 써놓으시면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흥미가 있는 전공에 지원하고 원장님이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게 해줄 거고 원장님이 점수가 조금 안 되지만 어떻게 요령으로 붙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로 붙게 해줄 수 있는 학과들 지원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써먹으시면 되니까 네, 준비를 해서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가 조금 편해질 거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정말 바쁘거든. 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갈 거예요. 시험들 매번 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작성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첨삭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첨삭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8월 말까지 작성을 하고, 8월 말 이후부터 약 한 달 정도 시간 잡고 첨삭을 빨리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첨삭을 해야 될 친구들은 다시 공지를 할게요. 일정을 좀 다시 확정적으로 잡은 다음에 공지를 해 줄 테니까 그 기간까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궁금증이나 뭐 더 이야기할 것들 있어요? 특별히 없죠? 네, 그러면은 마치는 걸로 할 거고 조금 이렇게 고생스럽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제 한 4달? 4~5달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뭐 힘도 들고 그러긴 하겠지만 잘 참고 컨디션도 조절도 잘 하고 그래서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은 그리고 또 우리 학원이 많이 붙이잖아.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노력 쏟아주고 그리고 뭐 모르는 것들 적극적으로 질문해 가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테니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